어서오세요.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최근 로봇 대량 양산 시간표를 두고 월가의 냉정한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지점에서 이런 분석이 나오게 된 건지 오늘 차분하게 한번 짚어보죠. 최근 테슬라 옵티머스나 피규어 AI 같은 여러 기업들이 앞다투어 공개하는 휴머노이드 데모 영상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로봇이 사람처럼 부드럽게 걷고 커피를 내리거나 물건을 섬세하게 건네주는 모습까지 보여주잖아요. 이런 영상을 보면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우리 주변에 저런 똑똑한 로봇 수백만 대가 돌아다닐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은 오는 2027년이라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로봇들을 대량 양산하겠다는 시간표를 던지고 있고요. 그런데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의 투자 기관들은 이 화려한 비전을 보면서 아주 현실적이고 건조한 경고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로봇 기술 자체가 가짜라거나 로봇 산업이 무너진다는 비관론이 절대 아니에요. 로봇 산업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 맞지만 지금 빅테크들이 앞다투어 외치는 그 대량 양산 시간표에는 현실적인 거품이 끼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와 실제 현실의 제조 공장 사이에는 아직 극복하지 못한 거대한 물리학의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 당장 1, 2년 안에 수백만 대를 뚝딱 찍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구체적인 팩트로 한번 파고들어 볼게요. 우리가 로봇을 보면서 흔히 착각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몇 달 만에 비약적으로 똑똑해지니까 로봇 하드웨어 생산 속도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뭉뚱그려 기대하는 거죠. 맞아요. 로봇의 뇌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발전 속도가 엄청나죠. 학습이 끝난 똑똑한 인공지능 두뇌는 클릭 한 번이면 100만 대의 로봇에게 동시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똑똑한 뇌를 담아서 움직여야 할 로봇의 몸통이에요. 로봇의 몸통은 복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철과 구리를 깎고 조립해서 만들어야 하는 완벽한 물리적인 쇳덩이에요. 사람처럼 부드럽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를 제대로 만들려면 우리 몸의 관절 역할을 하는 부품이 최소 40개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특히 계란을 쥐는 정밀한 손가락이나 무거운 짐을 버티는 무릎에는 모터의 힘을 미세하게 조절해주는 초정밀 감속기라는 핵심 부품이 필수로 들어가거든요. 단순하게 산수 계산을 해볼게요. 만약 빅테크들의 목표대로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 대를 조만간 대량 양산하려면 이 초정밀 관절 부품만 무려 4천만 개가 오차없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월가에서 조사한 현재 글로벌 부품 시장의 현실은 어떨까요? 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초정밀 감속기는 현재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극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문제는 전 세계에 있는 이 회사들의 공장을 24시간 풀 가동해도 글로벌 빅테크들이 원하는 저 4천만 개라는 물량을 당장 1, 2년 안에 찍어낼 생산 설비 자체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품을 만들어줄 공장과 기계가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가 턱없이 부족해서 산업 자체가 부품 공급이 꽉 막혀버린 답답한 현실에 놓여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장 하나 더 짓는다고 뚝딱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초정밀 부품은 대량으로 찍어낼 때 불량률을 잡는 게 정말 어려워요. 만약 100만 대를 만들었는데 그중 관절 부품 딱 하나에 아주 미세한 오차가 생겨서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로봇은 아예 움직이지 못하거나 짐을 나르다 떨어뜨리게 돼요. 수리가 끝날 때까지 그냥 무거운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죠. 월가에서 걱정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데모 영상처럼 한두 대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과 수십만 대의 로봇 쇳덩이를 조립 라인에서 오차 없이 찍어내는 건 완벽하게 다른 제조업의 영역이거든요. 여기에 또 다른 아주 현실적인 장벽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경제성이에요. 기업들이 왜 로봇을 도입하려 할까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정확히는 사람의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억 원, 수십억 원짜리 개발비가 들어간 휴머노이드 로봇이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옮긴다고 해볼게요. 이 로봇 한 대를 만드는 제조 단가와 고장났을 때 들어가는 막대한 유지 보수 비용을 다 합쳤을 때 과연 사람의 최저시급보다 쌀까요?
아직 자본시장의 냉정한 계산기로는 수지 타산이 전혀 맞지 않거든요.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명백한 숫자로 증명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을 가졌다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조차도 최근 발표된 작년 성적표를 보면 1년 동안 올린 매출이 1,500억 수준인데 적자는 무려 5,200억 원이 넘거든요. 로봇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직 번 돈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죠. 우리가 방금 짚어본 부품 조립의 물리적 한계와 막대한 유지 보수 비용의 장벽이 얼마나 높고 냉혹한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글로벌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이 거대한 장벽을 어떤 방식으로 뚫어내려고 할까요? 여기서 지금 전 세계 로봇 산업을 양분하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전략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먼저 실리콘밸리의 AI 진영, 그러니까 테슬라나 피규어 AI 같은 기업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소프트웨어의 힘을 믿고 있죠. 인공지능의 지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어떻게든 로봇의 활용도를 높이면 결국 높은 비용 문제는 덮어질 거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화려한 데모 영상을 공개하면서 당장이라도 대량 양산이 가능할 것처럼 시장의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안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는 또 다른 진영이 있어요. 바로 반세기 넘게 철을 깎고 조립해온 제조업 기반의 진영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품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이에요. 현대차는 부품 공급망의 변목 현상과 대량 양산의 어려움을 그 어떤 IT 기업들보다 훨씬 더 뼈저리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만 기대는 대신 아예 거대한 오프라인 생산 기반을 직접 구축하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어요. 관련 뉴스 혹시 보셨나요? 최근 2월 말에 현대차가 정북 새만금에 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이 9조 원이라는 자본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속을 들여다보면 현대차의 구체적인 전략이 보입니다. 당장 외부 부품 공급이 부족하고 조립이 까다로우면 아예 로봇의 핵심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한 곳에서 수직 계열화로 생산할 수 있는 로봇 전용 제조 클러스터를 새만금에 구축하겠다는 거거든요.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집중하고 있을 때 현대차는 조용히 그 똑똑한 뇌를 탐아낼 수 있는 물리적인 제조 인프라를 선점하기 시작한 건 거예요. 제조업 기반 기업다운 아주 묵직한 접근인 거죠. 결국 다가올 로봇 산업의 주도권은 화려한 데모 영상을 찍어내는 소프트웨어 기술뿐만 아니라 이 느리고 무거운 제조업이라는 꽉 막힌 구간을 자본과 인프라 투자로 가장 먼저 뚫어내는 기업이 승기를 잡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월가에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단기적인 로봇 대량 양산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재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본업에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은 둔화되는데 언제 흑자를 낼지 모르는 로봇 양산 라인과 새로운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계속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야 하니까 결국 다가올 로봇 혁명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똑똑해지느냐의 문제를 넘어 무겁고 느린 제조업의 한계를 누가 먼저 어떻게 극복해내느냐는 지극히 물리적인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려한 데모 영상이나 몇 년도에 양산하겠다는 선언보다는 로봇의 핵심 부품 공장들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또 로봇의 유지 보수 비용이 사람의 인건비보다 확실하게 낮아지는 그 수지 타산의 역전 시점이 언제 숫자로 증명되는지, 이런 건조한 실물 지표들이 진짜 로봇 시대가 열리는 가장 정확한 타이머가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행운파파의 인사이트였습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